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초태양 폭풍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폭풍은 고령자들의 건강에 예기치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증상과 그 예방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초태양 폭풍이란 태양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에너지 파동이 지구의 자기장에 영향을 미쳐 지구의 전자기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현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는 사람의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할 때 고령자들은 종종 이유 없는 불안감, 심박수 증가, 두통, 수면 장애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히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닐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인 초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신체적 반응입니다. 초태양 폭풍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며 이는 때때로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0대 초반의 김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가빠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김 씨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했으며 급히 병원을 찾았지만 모든 검사가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최근 초태양 폭풍이 발생한 시기와 이 증상들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외부 환경인 초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령자들이 초태양 폭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령자의 신경계와 심장혈관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계와 심장이 외부 자극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의 변화는 고령자들에게 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불안, 심박수 증가, 수면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태양 폭풍이 다가올 때 고령자들은 그 영향을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초태양 폭풍의 영향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초태양 폭풍이 발생할 때 고령자들에게는 매우 특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신체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로 인해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그로 인한 자기장 변화가 고령자의 심장과 신경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령자는 심박수 불규칙, 불안, 두통, 수면장애 등의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초태양 폭풍에 의한 물리적, 전자기적 변화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고령자들이 초태양 폭풍에 더 민감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고령자의 신경계와 심장혈관 시스템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경계의 반응 속도와 심장 박동수가 감소하고 혈압도 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초태양 폭풍에 의한 자기장의 변화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크고, 그로 인해 심박수가 갑자기 빨라지거나 불규칙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2세 민정 씨는 초태형 폭풍이 발생할 때마다 불안하고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민정 씨는 처음에 이 증상을 노화의 일환으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초태형 폭풍이 발생할 때마다 이 증상이 반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초태형 폭풍의 영향을 받아 심박수 불규칙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고령자들의 신체는 이러한 전자기적 변화를 더 잘 감지하고 그로 인해 불안하거나 심장이 빨리 뛰는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태형 폭풍은 신체의 호르몬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초태형 폭풍이 발생하면 이 호르몬의 분비에 변화가 생겨 고령자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고령자는 더욱 피곤하고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초태형 폭풍은 고령자의 신체와 정신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초태형 폭풍은 두통, 현기증, 불면증,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태형 폭풍이 발생하면 고령자들은 그 영향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며 이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불편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들은 이러한 증상들이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외부의 자연적인 현상인 초태형 폭풍으로 인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이러한 영향을 관리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초태형 폭풍의 발생 시 어떤 신체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지 잘 알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초태형 폭풍이 다가오면 고령자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경고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중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는 바로 수면 문제입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밤에 잠에서 깨고 갑자기 불안해하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런 증상은 매우 불편하고 많은 경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신경질적인 문제나 불안 장애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초태형 폭풍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이소세 혜진 씨는 이 증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혜진 씨는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자주 깨어났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원인 없이 불안하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초태형 폭풍이 발생한 날과 일치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 증상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했고 제가 그에게 초태형 폭풍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초태형 폭풍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계나 전자장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신경계와 심장에도 영향을 줍니다. 초태형 폭풍 동안 지구의 자기장이 크게 변하면서 그것은 우리 몸의 전자기적 시스템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이 변화를 더 민감하게 감지하게 되며 그로 인해 심박수가 빨라지거나 불안감, 수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불면증입니다. 밤에 자꾸 깨고
불안감이 밀려오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신체 호르몬 시스템도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자주 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흔한 증상은 두통과 현기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두통이 있고 어지러움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두통은 고혈압이나 뇌졸중의 전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초태양 폭풍으로 인한 자기장 변화가 뇌의 혈류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런 두통은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 자주 나타나며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어지러운 느낌을 줍니다. 초태양 폭풍이 고령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신체적 증상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이유 없는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때 그들은 자신이 무언가 잘못되었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은 실제로는 초태양 폭풍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 변화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초태양 폭풍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고령자들은 더 민감하게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며 이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두통과 현기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증상이 모두 초태양 폭풍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좋은 소식은 초태양 폭풍이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약물이나 복잡한 의료 장비가 필요 없으며 단지 꾸준한 실천과 몸의 신호에 대한 주의만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습관은 바로 일찍 자는 것입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하면 대개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에 지구의 자기장이 가장 강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몸은 폭풍의 영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태양 폭풍이 발생하는 날에는 늦게 자지 않고 일찍 자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 습관에 대한 좋은 예는 부산에 사는 78세의 혜진 씨입니다. 혜진 씨는 매일 밤 초태양 폭풍이 있을 때마다 불면증과 함께 심장이 뛰는 느낌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 후 저는 혜진 씨에게 늦은 시간까지 전자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9시쯤 잠자리에 드는 것을 권유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혜진 씨는 저에게 그동안 잠이 깊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더 잘 자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찍 자는 것만으로도 초태양 폭풍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3분 동안 깊고 느린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깊고 느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을 풀고 심박수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할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깊고 느린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불안감도 해소됩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증명해 준 사례가
바로 인천에 사는 80세 민호 씨입니다. 민호 씨는 그동안 자주 불안해하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민호 씨에게 아침과 저녁에 깊은 호흡을 하도록 권유했는데 2주 후 민호 씨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지 않고 잠을 잘 자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깊고 느린 호흡이 고령자에게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3번째 습관은 전자기기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할 때 전자기기들이 강한 자기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시계, 텔레비전 등이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점은 전자기기를 잠자리에 두고 자는 것인데 이 또한 우리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자기기를 밤에는 모두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사는 82세 지원 씨는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고 자는 것을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밤마다 불면증을 겪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 후 저는 지원 씨에게 전자기기들을 잠자리에 두지 않도록 권유했고 창문을 열어 자연 공기가 들어오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지원 씨는 잠자리가 편안해졌고 심장 박동도 안정되었습니다. 이 3가지 간단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 초태양 폭풍이 일어날 때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으며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초태양 폭풍이 발생하는 날, 준비와 예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문제 중 하나는 갑작스럽게 건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기절하거나 심각한 피로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사람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령자들이 초태양 폭풍이 오는 날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몇 가지 아주 간단하지만 고령자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상용 가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가방은 침대 옆이나 문 근처에 두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방에는 필요한 모든 물품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물 1병, 먹기 쉬운 인스턴트 죽이나 부드러운 과자, 고령자가 평소에 복용하는 약, 충전 가능한 손전 등, 그리고 이름과 병력, 연락처가 적힌 종이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비상 상황에서 고령자가 가까운 사람에게 연락할 수 없을 때 자신을 잠시라도 지킬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79세 후은 씨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가벼운 뇌졸중을 겪었지만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후은 씨는 비상용 가방을 준비해 놓았고 사고가 발생한 후 손전등을 켜서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준비가 작은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데 고령자들이 초태양 폭풍이 올 때도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표지를
집 창문이나 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이 표지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집안이 너무 조용하거나 아무런 소리가 없을 때 고령자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비상 상황에서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고령자들에게 이 방법을 안내해 주었고, 부산에 사는 80세의 송 씨도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많은 안심을 얻었습니다. 또한 요즘은 초태양 폭풍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 앱을 설치해달라고 부탁하면 고령자는 폭풍이 올 때 경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오늘 일찍 쉬세요 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부모님께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자녀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고령자들이 폭풍의 영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만의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화로 연락할 수 없다면 30초 이내에 3번 전화를 걸거나 빈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통해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들은 간단하지만 초태양 폭풍이 올 때 고령자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고령자들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더 큰 안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습관과 준비를 통해 고령자들은 초태양 폭풍의 영향을 예방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며 고령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